오늘 시장이 폭락하면서 정치 테마주 및 개별 호재가 있는 곳으로 돈이 쏠렸습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원인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10분 시장의 핵심을 완벽하게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대체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 상한가까지 간 종목들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하는 정말 힘든 시장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돈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돈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우선 시장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 가장 큰 원인부터 짚어봐야겠죠. 바로 우리나라 증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섹터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와,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파랗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9%나 급락했고요. 그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 시장으로 온 겁니다. 삼성전자가 6% 넘게, SK 하이닉스는 8% 이상이나 빠졌어요. 시장의 대장주들이 이렇게 맥을 못 추니 전체 지수가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럼 잘 나가던 반도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씩 뜯어보면 첫째,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꺾였습니다. 매파적인, 그러니까 좀 긴축을 선호하는 인물이 연준 이사로 지명되면서 분위기가 차가워졌고요. 둘째는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래서 돈은 언제 버는 건데?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고개를 든 거죠. 마지막으로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한번 팔고 가자 하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라는 거대한 강줄기가 말라붙으니까 시장에 떠다니던 돈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바로 여기저기 샛길로, 작은 개울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테마주라고 부르죠. 테마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이런 실적보다는요. 어떤 특정한 이야기에 엮여서 같이 움직이는 주식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거나 하는 거죠. 오늘처럼 시장 전체가 어수선할 때 투자자들은 이런 확실한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정치, 그리고 K뷰티. 이 두 가지 테마가 어떻게 돈을 싹쓸이 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테마부터 볼게요. 차기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현 시장을 앞섰다는 소식이 딱 뜨자마자 관련주들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정 구청장이 성수동에 있던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를 개발하는 걸 주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장 되면 도시개발 정책에 힘이 실리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상한가를 친 거고요. 바이오스마트는 시장에서 아예 직접적인 관련주로 콕 집히면서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자, 다음은 K뷰티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종목이죠. 바로 제닉입니다. 이 종목도 깔끔하게 상한가 마감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아니, 제닉이 왜 이렇게 올랐냐? 그 중심에는 바로 바이오던스라는 마스크팩이 있습니다. 제닉이 이 제품을 ODM 방식으로 생산하는데요. ODM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화장품 브랜드사가 이런 제품 만들어주세요 하면 제닉이 개발부터 생산까지 썼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스크팩이 정말 대박이 난 겁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화장품 부문 1위를 찍고요. 심지어 미국에서 오랫동안 방영된 유명 퀴즈쇼에도 나왔대요. 이러니까 제닉의 하이드로겔 마스크 만드는 기술력은 그냥 월드클래스 인증을 받은 셈이죠.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른 테마주를 한번 볼까요?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무려 20% 넘게 급등했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금융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달러나 원화 같은 실제 화폐랑 가치를 1대1로 똑같이 고정시킨 디지털 자산이에요. 변동성이 거의 없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곧 통과될 거라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은행 51% 룰이라는 건데요. 만약 이게 진짜 도입되면 은행들이 이 시장의 주도권을 꽉 쥐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주은행이 이 법안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렇게 급등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돈이 흘러들어간 두 번째 큰 물줄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미래기술, 바이오와 로봇 분야입니다. 여기에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의료 AI 분야의 기대주 뉴로핏입니다. 이 회사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한 아주 강력한 호재가 두 개나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알츠하이머병을 AI로 조기에 진단하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뉴로핏 아쿠아 AD라는 건데 이게 곧 미국 FDA 승인을 받는다는 소식이에요. 미국은 세계 최대 의료 시장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액티브자산운용 같은 아주 큰 기관 투자자가 이 회사 미래가 밝다 하고 직접 지분 투자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세계 시장 진출이라는 기대감에 대형 기관의 인증까지 더해졌으니 주가가 폭발할 수밖에요. 다음으로 볼 바이오 기업은 엔젠 바이오입니다. 이 회사도 정말 굵직한 계약 소식 하나로 상한가까지 그대로 직행했습니다. 엔젠 바이오가 가천대 길병원이랑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요. 뭘 공급하냐면 NGS 기반의 정밀 진단 플랫폼 전체를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NGS 좀 어렵죠. 차세대 염기설 분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환자의 유전 정보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딱 맞는 치료법을 찾아주는 핵심 기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장비 하나 납품하는 게 아니라 분석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토탈 솔루션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엔젠 바이오의 기술력이 독보적이라는 걸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해 준 거죠. 자, 이번엔 좀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 BNG 스틸. 이름만 들으면 딱 철강 회사인데 로봇 테마로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관계도를 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액추에이터라는 건데요. 사람으로 치면 근육 같은 거예요. 현대차가 바로 이 고성능 액추에이터를 원하고 있고요. 근데 이 액추에이터의 핵심 재료인 네오디뮴 자석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성림 하이테크입니다. 자, 여기서 반전. 이 성림 하이테크의 2대 주주가 바로 현대 BNG 스틸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의 핵심 공급망에 턱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 직접적인 수혜주로 떠오른 거죠. 정말 재미있는 연결고리죠? 자, 마지막으로 AI가 현실 세계와 만나는 두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크릴은 조나단이라는 자기네 AI 플랫폼을 실제 로봇에 연결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건 그냥 컴퓨터 안에만 있던 AI가 이제 진짜 몸을 갖게 됐다는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신호죠. 그리고 네오팩트는 이건 거의 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BCI, 즉 뇌의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머릿속 생각만으로 재활 로봇을 움직이는 기술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소식이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정말 숨가쁘게 오늘 시장에 뜨거웠던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온통 파란불이었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들이 꿈틀대고 있었네요. 오늘 시장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큰 그림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개별 종목의 이야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정치적인 큰 변화, 전 세계를 휩쓴 제품의 성공, 세상을 바꿀 만한 기술 개발, 이런 강력한 스토리가 있다면 시장의 하락 기류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오늘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 속에서도 기회는 늘 새로운 이야기 안에서 싹트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시경제라는 짙은 안개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새로운 스토리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본 방송의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